진짜 내가 운이 좋았고 혜택 받은 게 되게 많구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맞죠. 네. 나는 일단 덩치가 너무 커요. 난 시비가 안 붙어.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다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을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순전히 노력파야. 그딴 말 안 하는 거예요. 좀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차별과 역차별을 최대한 없애고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차별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안무의 잔치 뼈아대. 뼈아대 오늘 36번째 시간. 이거 또 되게 명문인데 나는 차별을 몰랐다. 이게 제가 명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페이스북에 되게 이거보다는 훨씬 짧게 썼었어요. 근데 막 공유가 막 몇천 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글로는 부족하니까 차별을 몰랐다에다가 그 차별을 없애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까지 적은 거예요. 그거를요. 이제 글을 다 그렇게 확장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대충 쓴 건데 사람들이 명문이라고 그렇게 좋아해줘갖고 제가 여러분 피디님들 아시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딸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신박사님 닮았다. 자뻑이 엄청 아빠보다 심하다. 삼촌을 더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뻑이 심하다. 조증이 조증이죠, 조울증, 조증이죠. 조울. 예. 나중에 그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이게 책 제목이 까먹었어요. 영재라서 뭐 마르킹 무슨 트리 뭐 그건데 아무튼 거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마르킹 나와요. 업 더 트리인가? 아무튼 마르킹 업 더 트리인가 네. 아무튼 그럴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10가지 특성. 뭐 10가지, 거의 10가지예요.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얼핏 보면은 조증 걸린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이게 신영균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캡처해서 보냈어. 이제 야. 원서로 보시는데 이렇게 밑줄 쳐니 영준 이렇게 해갖고 보낸 거야.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나중에 이거 하면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이거 올리면 되겠다. 이 부분 올리면 되겠다. 영준. 그러면은 뭐 일단은 휴식을 모르고 뭐라고 잠에도 치고, 관심 없고. 잠에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그 약간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존재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약간 아무튼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잖아요. 얄짤없다고 얄짤없고 얄짤없고. 얄짤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죽어도 근데 없어요. 그 특징들이 그 경미한 조증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되게 싱글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그러니까 거기 되게 재밌었던 게 약간 그 휴리스틱, 그러니까 그 논리와 비논리의 경계, 사이. 예. 그러니까 이제 휴리스틱은 이렇게 그냥 툭 쳐서 나오는 떠오르는 것 그런 같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그냥 논리 비논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논리 비논리가 상황에서의 논리 비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잡스를 표현할 때 말하는 현실 왜곡장이라고 그러잖아. 이인간이랑 있으면 현실이 왜곡되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경미한 조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준이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몸도 안 좋고 하는 것도 이게 맞아요.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사람들 다 몸이 다 골골 돼요. 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정신 차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 여러분 막 항상 그거예요. 막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막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잘 되고. 저는 한 번이라도 개운하게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개운하게 살아가는 게 소원인데 저는 누가 시간을 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소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막 즐기고 막 여행가 그런 게 소원이 아니라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 있는 게 소원이에요. 또 그러면 또 근육 없어져. 그걸 또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개운하게 사는 게 소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늘 주제가 나는 차별을 몰랐다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담담하게 그때 페이스북에
이거에 체계보다 한 3분의 1 정도를 글을 적었는데 이제 3배로 이제 키웠는데 그거예요. 일단은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한글을 모르셨고 우리 할아버지 고하셨고 아버지 가출하셨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연고지 올라왔는데 와서 그 자리 잡으셨다가 부도 나서 인생 완전 망했었고 엄마도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나 중학교까지는 엄마가 그걸 안 밝혀요. 맨날 중학교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안 밝히시나 봐요. 딱 봐도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아니란 말이에요. 살 때 집도 어렸을 때 다 불타버렸었고 그러니까 딱 봐도 좋은 집 아니어서 나는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고 나는 뭐 이렇게 특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관점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일단 나는 남자고 걔는 여자고 그 다음에 우리 딸 아직 아기니까 약자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나는 진짜 이건 내 노력이랑 하등 상관없어. 나는 일단 덩치가 너무 커요. 덩치가 187인데 그 체격이 되게 건장하잖아 제가요. 그거가 살면서 그렇게 혜택이에요 사실요. 왜냐면은 시비가 잘 안 붙어요. 시비가. 왜냐면 살면서 여러분 정신 나간 분들 만나면 시비 많이 붙잖아요. 난 시비가 안 붙어. 시비가. 그다음에 나는 옛날에 막 차 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빵빵 거리면 창문을 쓱 내려줘요. 그다음에 나 째려봐야 내가. 그럼 그냥 가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응? 응? 그다음에 뭐 툭 부딪혀도 뭐 시비가 안 붙죠. 난 등치가 크니까. 그다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환학생 갔었을 때도 덩치가 크니까 미국에 특히 내 룸메이트들은 키가 다 185, 189, 뭐 2m 이럴 때 농구 선수여갖고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노는데 하등 문제가 없어 저는요. 좀 이렇게 평범한 애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뭐 이렇게 주눅 든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딱히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짱이 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소모적으로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만 해도 왜 학교 다니면서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맞죠. 네. 걔네들이 뭐 괴롭힘 당하고 싶어서 나쁜 아이들이 걔가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거지. 나는 그런 거를 당연히 내가 뭐 이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이득인 거야. 근데 또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긴 안 썼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독서도 안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엄마가 교육열이 엄청나세요. 우리 엄마가 교육열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나한테 그 박사 받으라는 이유 중에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가 나 학원도 보내고 싶었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엄마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 울면서 나 소원인데 너 박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면 안 되겠냐요. 그러니까 너를 막 사교육도 못 시킨 게 너무 한이라는 거. 그래서 뭐 엄마 소원이야 받아보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리마커블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제가 군대 수방사에 있어서 남태령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봉천동이니까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엄마가 면회를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어요. 이제 상병 된 다음부터 그 전에는 못 만나고. 상병 된 다음부터 이제 난 짬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면회 했단 말이에요. 엄마랑. 엄마 오면은 뭐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고기나 구워 먹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면회실에서 과자나 먹고 통닭이나 시켜 먹고 엄마 가면 가고 엄마가 책 갖다 주고. 근데 내가 한 번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MBA라는 게 있는데 그 막 돈이 엄청 많이 든대. 뭐 2억도 더 든대. 우리 집 그 돈 있어?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너는 남자 새끼가 하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지 미친 새끼 그거 없으면 안 할 거냐? 그러는 거. 그럼 엄마가 면회를 그냥 가버리셨어. 엄마가 화나갖고. 아, 우리 엄마 진짜 무섭구나. 내가 그때 한번 깨달았는데 그게 엄마가 교육열이 높은 것도 운이죠. 왜 그 교육에 관심 없는 엄마도 많은데.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도 막 나 뭐 하나 더 시키려고 아직도 기억나 뭐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 엄마가 없는 살림에도 진짜. 그런 건 내 노력이랑 1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다음에 이건 성향인데 제가 그 체력은 되게 저질이에요 제가. 근데 정신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왜냐면 정신 승리를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제가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고 작가님 저도 훨씬 건강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운동을 육상도 하고 그랬어요. 육상도. 저는 운동을 좀 많이 네, 했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달리기도 꼴찌, 오래 달리기 꼴찌, 그리 꼴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꽂히거나 내가 이렇게 뭔가 가서 조직을 건설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막 학생회 만들고 동아리 만들고 동아리가 잘 되는 거. 축구 동아리면 보통 축구 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는 우리 팀이 우승을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가오를 세우는 게 내 목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막 폼이 나야 돼. 항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나는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그게 왜냐면은 이 사회 사람마다 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색깔보다는 냄새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냄새보다 촉감을 더 좋아하고 이건 성향인데 제 성향은 운이 좋게 비즈니스에 적합한 성향이에요. 적합한 성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에서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여기는 성공의 기준은 돈을 얼마냐 벌었냐거든요. 뭐 솔직히 근데 성공의 기준은 많아요. 내가 올바른 가족, 자식 잘 키워도 성공이고 내가 배추밭을 잘 읽어도 성공인 거고 내가 강아지를 잘 키워도 성공의 기준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성공의 정의가 뭐냐? 제가 생각한 정의는 이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 그러니까 정확해요. 그럼 가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의 근데 사랑이 될 수도 돈이 있고 왜 화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반적이냐 객관적이잖아요. 정량화된 이게 성공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아니, 되는데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살고 네, 자본주의 있잖아요. 살고 예,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요. 이제 이렇게 숨어 샤이 신영준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저처럼 되려 노력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성향이 그래요, 그냥요. 고 작가님도 뭐 돈 안 벌려고 했겠어요? 성향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제 노력이랑 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정교화 그런 거 제 노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다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난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요. 진짜 차별을 모르고 자랐는데 저는 우리 딸이한테 뭐 제가 뭐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1조를 벌어도 우리 딸한테 뭐 회사를 물려준다 그런 말 1도 없어요. 걔가 하고 싶은 공부는 제가 돈 많이 벌면 다 시켜주겠죠. 근데 회사는 그거예요. 제일 그냥 주주로서 주식은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다음 주주들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제값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제값을 이제 받고 넘기는 순간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로 다 사회 환원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몸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운이 좋았고 혜택 받은 게 되게 많구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특히 덩치 큰 거 진짜.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걸 되게 슬퍼하겠지만 난 한국에서 태어난 걸 충분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 행운이지. 세상에 한 200, 한 4, 50개국가 있을 텐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 20개 국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뽑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내 해외 생활하면서 인도 친구들 만나고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난 게 행운이야, 그냥. 그 다음에 시기도 딱 알맞았어. 내가 광복 후에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전쟁 후에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운도 좋았어, 내가. 그 당시에는 좀 다르죠. 예.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우울했겠죠, 솔직히요. 예? 그 다음에 아무튼 딱히 운이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진짜 당연히 뭐 실력이 많은데 저는 운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항상. 예?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차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으로 정연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회사 운영할 때도 고 작가님이 이렇게 대표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 입장에서는 다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못하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성문도 적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뒤지게 생각보다 힘들었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했던 것처럼 그 표현이 쉬는 거와 자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되게 커요. 그 경미한 조증 있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얘가 그러니까. 저는 쉬는 거랑 자는 거 딱히 관심이 없어요. 잠은 그냥 근데 졸리면 이제 자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당연하죠. 되게 특이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조직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이 진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차별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차별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차별받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얘 더 잘해주고 나랑 치맥 더 많이 마신다고 잘해주고 딸랑딸랑 한다고 더 잘해주고 그렇죠. 그게 다 차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있어야 돼요. 당연히 뿌리 뽑아야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러면 회사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랑 박수를 쳐요. 저런 거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 팀장한테 알랑방구 좀 안 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생겨요. 나도 명문대학교 안 나왔는데 저 라인 아닌데 나도 그러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차별보다 더 나쁜 게 역차별이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역차별이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상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연공서열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하등 쌓이지도 않았는데 호봉이 쌓였다는 이유로 직급이 올라가는 게 뭐 공무원은 당연한 거고요. 여전히 공무원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누락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호봉제가 핵심 축이에요. 삼성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바보짓 안 하면 C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올라가면은 과장까지 무조건 달게 돼요. 원래는 엄밀히말은 뭐예요? 실력이 안 되면 과외 장을 달면 안 되죠. 과외 장을 달면 안 되죠. 그냥 호봉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봉도 오르면 안 되죠. 엄밀히 말하면은요. 근데 이거 말하죠? 아무도 박수 안 쳐요. 왜 이건 박수 안 치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래 차별 있으면 안 되지. 역차별은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혜택 받고 싶은 거. 왜? 노력 없이 혜택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뿌리 뽑아야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을 뽑을 때는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기는 역차별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뿌리 뽑아야 차별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이 물리학적으로 뭐예요? 다르다는 거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면 포텐셜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별의별 다름이 있지만 무조건 에너지 흐름은 이꼬라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든 영향력이든 무조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흐름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평형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차별의 완전 이렇게 종말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세게 떨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을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순전히 노력파야. 그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열등해. 그딴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또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실력 타령하니까 여러분 실력은 짤없이 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거기는 저는 타협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노력에 따라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다르겠지만 올라간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게 팩트. 저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절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능력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게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노력을 나도 5시간 공부했고 얘도 5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보상받아요. 그게 미친 생각이고 쓰레기적인 발상이에요. 왜?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차등 보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거 뭐 공산주의죠, 그거.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검증이 끝난 시스템이에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세상에. 이만큼 발전하지도 못해요, 그거. 이건 검증 끝났지, 그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진짜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해보면 뭐 다양하게 이제 차별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세대별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집단 평균적인 거고 또 우리 철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우리 사회 현재 시스템상 매우 힘든 불이익을 받는 계층들. 비즈니스적으로 또 특히 불이익 받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 왜냐면 일단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없어요. 큽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국방이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간 신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예외상 아닌 이상은 대부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백이 정말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크죠. 2년인데 그 머리가 제일 잘 들어갈 때인데. 근데 그게 2년 아시겠죠? 2년만 얘나 그 앞뒤도 한 6개월은 빼야 돼요. 그럼요. 그 솔직히 술 먹고 놀고. 2년 군대 가기 전에 뭐 공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 이거 얘기하고 갈게. 내가 우리 이번에 추석 때 갔는데 조카가 있는데 걔가 4학년이에요. 몇 년 뒤면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아직도 누구나 두드러 맞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고작가님 어렸을 때부터 군대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언제 통일되나 그런 생각하고 통일되면 군대 안 가긴 하는 거가 그냥 스트레스인 거지 그냥 항상 그게 있다는 자체가. 그 군대라는 걸 인지한 다음부터 계속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요. 괴롭죠 솔직히 진짜. 그래서 군대 그 시간적인 것도 크고
게다가 예전보다 지금은 당연히 취업문은 넓은 게 아니니까 그 영향도 크고 게다가 결혼을 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는 특별히 결혼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갖춰야 되는데 솔직히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취업 시장에서 그걸 갖춘다는 게 되게 진짜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의 기대지 않으면 할 수가 거의 없어요. 없을 결혼이. 정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30대 여성은 이제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엄마를. 그냥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경력 단절. 아니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세상 유지가 되는 세상 유지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같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당연히 개개인은 선택이겠지만 인류 종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의무는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실력이 있는데 그냥 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장생활 못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비노골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 그 거지 같아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죠.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차별받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세대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특히 이제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아예 다 없애려고 그럼요. 하고 있고 100% 없앨 거예요.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차별 얘기를 꺼내냐면 아주 텔레파시 통해서 좋은 걸 꺼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성의 국방의 의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남성이 여성의 출산의 그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확률이 0%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게. 우리 이제 고통 얘기랑 연결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통 우리 그게 2장의 고통 얘기랑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책에서 결론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백날 쌓아봤자 허공에다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이거 힘든지 알아? 막 그게 알아? 막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맨날 나오면 뭔지 알아요? 화생방 얘기랑 출산 고통 얘기 맨날 비교하고 뭐 어떡할 건데 그거 해갖고요. 예? 서로 존중해주는 전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하는 걸 별거 아닌 걸라고 까는 여성분도 싫고 아기 낳는 거가 힘든데 뭐 그럼 너도 군대 가라 그렇게 하는 남성분도 싫어요, 저는요. 아 그럼요. 둘 다 싫어요, 그냥 둘 다. 왜냐하면 그걸 서로 배려하고 공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진사일성 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감해주고 중요한 거는 공감을 넘어서서 그 공감은 되는 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조직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들의 몫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의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얘기한 거 보면 가관입니다. 솔직히 가관. 서로 못 잡아가서 안달이야. 그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소셜 미디어가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IT 기기 보급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옛날 우리나라가 뭐 PC 때는 1위였는데 뭐 덴마크한테 잠깐 밀리고 그랬는데 한 5위 안에 무조건 들 거예요, 보급률이요. 제 통계는 지금 정확히 요즘 통계는 못 봤는데 그러면 소셜 미디어가 안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는 뭐 천국이잖아요. 솔직히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심해요? 편향성이 심해져요. 알고리즘 자체가 따봉을 누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여러분 우리 뼈아대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거를 되게 의식적 노력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점점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게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회도 나쁜 사회예요, 여러분. 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거고. 근데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갈등만 있는 거야. 그냥 막 너 죽고 너는 쓰레기 나는 안 쓰레기 너는 개새끼 나는 안 개새끼 막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소셜 미디어의 장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편향성입니다. 이건 뭐 이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다 뭐 연구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 뼈아대 채널에는 우파 좌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정치 관련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 후로 나가요. 한쪽 편이 이제 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완전 뭐 중립보다는 저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예, 옳고 그름을 상식 비상식을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좌우를 따지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좌우도 이제 그거는 되게 그 뭐 기계적인 분류긴 한데 솔직히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좌. 나는 모든 것이 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게 아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중도도 많고 이쪽은 상당히 그 우쪽인데 이쪽 상당히 좌쪽이 되게 많습니다. 예. 결국에는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 아무튼 그런 거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더 좋고 특별히 오늘 주제처럼 차별과 역차별을 최대한 없애고 또 상황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같은 그 운동장이 아니었다는 거. 상황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이건 좀 더 배려해줘서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제가 차별을 극복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활동을 보시면 아는데 이제 빡독 같은 행사는 유료로 해도 잘 되는 행사예요. 뭐 요즘 독서 커뮤니티, 유료 커뮤니티 잘 되고 저희가 이제 맘먹고 거기에 A급들 이제 강사를 초빙하면은 숨어있는 우리가 은둔의 고수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로 저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직접 나가도 되고. 근데 빡독은 대기업이랑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계속 무료로 가려는 게 그것 자체도 우리는 운이 좋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뭐 노력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운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일단 우리가 소셜 미디어가 없었으면은 운 좋은 게 너무 그렇죠.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건방지게 100% 우리 실력이었다. 그럼 이제 차별이 발생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인 부분을 인정하니까 이거를 무료로 하면서 함께 커가자. 그러면서 좀 왜냐면은 잘하는 사람이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이 계속 독서까지 잘하면은 부익부 빈익비 너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사는 활동들이 이런 게 그러니까 차별이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갭을 줄이려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유료로 가면은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료로 가면은 돈 있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 사람 중에 괜찮은 그러니까 더 의식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기 절제도 강하고 남도 배려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해요. 근데 잘 되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나는 돈 그거 막 참여할 거 25만 원 요즘에 그 다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3개월에. 우리도 하면은 더 잘하죠,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를 제가 사업 제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요. 안 한다니까요. 고 작가님이랑 우리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문해력 올리기예요. 문해력 올리기. 문해력이 올라가야 토론한다고 토론을 해야 이게 차별도 되게 그러니까 갈등 없이 싸움 없이 그냥 말로써 줄일 수가 있거든요. 글로써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진짜 이 차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별받았던 에피소드들 저희가 또 읽어보고 세상에 이런 부조리도 또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고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아직 그 판권 제의만 그러니까 이제 그 오퍼를 넣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 공감이라는 책인데 정말 오늘 이런 것들 우리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전문가의 쓰신 책을 우리가 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판권 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다른 위치에 있는, 나는 다른 성별에 있는, 나는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받고 있는 차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짜 좀 건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나는 되게 좋아요. 누굴 진짜 깠어. 그럼 인기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까는 게 절대 권력이나 어떤 부패나 딱 봤을 때 어떤 악이야. 그럼 내가 인정하죠. 분노하고 까야죠.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딱 까 사람들이 못하고 막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권력자는 권력은 항상 감시받아야 되고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은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좋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다르다는 거,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까는 거예요. 또
까는 거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까면은 그걸 인기를 얻거든.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기 박수 치고 우르르 몰려서 박수 치고. 그러면 사회가 당연히 갈등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가 솔직히 이제 고 작가님 중심으로 책 판권을 미친 듯이 사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책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특히 이 교육에서 받는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책을 다 무료로 줄 거예요. 이제 그걸 뭐 증명을 해야죠.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교육 플랫폼 시스템 다 무료로 이용하게 해줄 거예요. 왜 그 친구들 그거 혜택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최소한의 그 실오락이라도 잡을 거 없으면은 그 친구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뼈아대 뼈독자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뭐 빨리 바꿨으면 좋겠지만 뭐 금방 이 세상을 뒤집는 건 어려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 뭐 임계점을 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너무 거대한 일이라서 저희 뭐 체인지 그라운드나 뭐 더 비모 안드로메다 이런 친구들만으로 할 수는 없고 이 뼈덕자분들의 그 응원과 성원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아주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계속 이 유튜브 채널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36번째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